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63%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1.75% 상승 마감하였어요. 8월의 마지막 날이었고 어제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유튜브 제가 다른 주식 방송을 안 본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지수는 제가 참 잘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V자 반등에 확실히 더 가까워졌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은 V자냐, W 패턴이냐만 잘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35포인트 위로 올라타느냐, 1030포인트를 지지하느냐의 관점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1035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1040포인트는 넘어서진 않았다. 그러면 완벽하게 1040포인트 위로 이제는 올라탈 거냐, 1035포인트를 유지할 거냐의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이 V자로 가기 위해서는 코스피를 땡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그 연출을 해준 거예요. 그죠? 억지로 누르는 척 했다가 요 추세를 이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장중에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리고 오후장에 강하게 땡겨 올렸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면서. 그러면서 뭐 여타 최근에 시장을 좀 올렸던 종목들이 하루종일 하락하거나 장중에 하락했던 흐름도 좀 나타나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런 흐름을 강하게 들어 올렸다. 즉 코스닥이 V자 반등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월봉도 말씀드린 대로 양봉의 모양으로 만들어 줬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오늘 강하게 들어 올려놓긴 했지만 약간 모양이 애매해요. 그렇다면 9월 1일 내일이죠. 내일 시장에 갭이 좀 더 뜰 거냐, 3205포인트 위라도 갭이 떠서 바로 위를 이 3200 한 30에서 50포인트 정도까지 그 자리를 잡아먹으러 바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번 눌렀다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월봉의 모양으로 봤을 때 갭이 뜨지 않는 이상 다시 한 차례 누르면서 저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밑으로 많이 열려있는 자리는 31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31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봐야 되는 거고, 이런 3100포인트가 기존에 이 양봉이 출현했던 자리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다. 길게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짧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316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얘도 V자 반등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던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 힘맞추기 하기 위해서 오늘 좀 강하게 올렸다라는 거고, 코스닥의 월봉을 보면요, 다시 밑으로 밀리더라도 1015포인트를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는 장중에는 103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날수록 앞으로의 행방이 나쁘지 않다라는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다시 또 1040과 1030을 두고 위에서 버티는 매수세가 들어올 거냐,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그럼 이 안에서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봉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가 이제 요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죠? 여기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는 자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자리가 1030포인트인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안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남아 있는 자리인 거죠. 지금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중간값을 딱 그은 자리가 한 45 정도 될까요? 1050포인트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1050과 1060과 그 다음에 1040의 기준으로 그냥 놓고 거의 1040이 다 왔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1040을 넘어서는 그림이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나는 자리가 1040포인트예요. 지금 당장으로 빠르게 1040포인트 위로 올라설 거냐, 못 올라서고 또 밀린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밑에서 올라가던 추세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젠 나중에 치고 올릴 때는 1045포인트까지 더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1040포인트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 현재 V자 반등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죠? 여기서 꼭 V자 반등이라고 해서 요런 그림이 V자지만 이 안에서 캔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추세가 꺾이지 않는 기준으로만 바라봐도 V자 반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유지를 해줄 거냐 말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1040 위로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줘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지수를 지수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8월 시장도 고생들 하셨고 9월 달에는 아마케든 제약바이오 이슈가 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코스닥을 좀 더 기대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동안 시세를 좀 분출했던 HLB가 어제 상한가에서 물량이 쫙 쏟아지고 나서 오늘 한 번 더 주가가 밀리는 그림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오전에 좀 출렁이었고 오후장에 다른 종목들로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후장에 이런 셀리드도 장중에 흔들릴 많았죠. 뜬금포로 흔들렸다라기보다는 제가 정보를 완벽하게 못 찾아서 일 수도 있겠지만 뉴스가 특별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네이버 게시 요런데 잠깐 보거든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저는 차트 위주로 보지 정보에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보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쓸데없는 정보도 있을겠지만 그래도 저보다 빠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 전자증시를 본다든지 그런 분들 거를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종목토론실이다 보니까 좀 보긴 보는데 내용을 보니까 무슨 항체에 대해서 시험 결과가 대충 나왔나 봐야 하는데 그렇게 좋은 결론적인 건 좋지 않지만 과정은 나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강하게 흔들렸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쭉 땡겨 올리는 그림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거든요. 기존 영상에서 여기서도 셀리드를 제가 한번 찍었죠. 여기서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게 현재 흐름이 이어는 가지만 요 자리를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 자리를 넘어섰을 때 뭔가 위냐 아래냐 판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셀리드의 기준으로 어찌됐든 이게 단기적인 재료 소멸인지 이 부분을 이용해서 뭐라 그럴까요? 썩은 물량을 털어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큰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올라와서 1차적인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저점을 형성하고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자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했을 때 여기의 자리와 하나와 그 다음이
여기에 대한 자리가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넘어서지 못하니까 주가가 한 차례 내려앉았다라는 거고, 대신 그 내려앉는 자리가 기존의 고점이 있던 이 박스 위에서 지지가 나왔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면서 고점 부근에 다다랐지만 뭔가 강력한 이슈가 출현하지 않았고, 기존에 대한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거래량이 출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를 강하게 쳐 누르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왔던 이 물량이 여기서 기어 나갔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차트의 그림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강하게 눌렸고 또 윗꼬리를 길게 끌어당기는 그림이 나왔고요. 이랬든 저랬든 저점은 그래도 뭐다? 유지하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오늘의 저점의 그림 자체가 최근에 나왔던 이 거래량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터졌던 양봉의 바닥에서 지지가 나왔고, 그러면서 밑꼬리를 쭉 끌어당긴 자리가 어디? 양봉을 넘어서는 자리가 나타난 거죠. 고점이 요 자리죠. 12만 4,500원 위, 그럼 12만 5천원 위로 올려다 놓고 종가가 마무리가 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어디? 13만원을 도전하는 그림이 한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즉 12만 5천원 위로 시가가 형성되거나 종가가 마무리가 됐으면 13만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즉 이 13만원을 넘겨야만이 최근에 올라왔던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13만원을 못 넘긴다면, 맞고 떨어진다면 결국엔 뭐다? 12만 5천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12만원까지는 열고 내려와야 되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위냐 아래냐. 13만원을 넘어선다면 요 추세를 이어가는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요 추세를 못 넘어선다면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당분간은 출현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제는 추세가 하방으로 열릴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지금 자리가 12만 5천원 위로는 못 갖다 놓고 끝났어요. 그럼 시간에서 못 갖다 놨네요. 그러면 한 번 더 미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 미는 그림에서는 12만원을 지켜주면 지켜줄수록 더 안전한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못해도 11만 7천원에서는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11만 2천원을 때리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 거고, 그럼 위로 올라오면서 12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맞고 한번 저점을 갱신하는 확률이 나와요. 즉 뭐다? 쌍바닥을 또 한번 만들러 내려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갈 때 여기 12만원, 11만 5천원에서 아니면 11만 7천원 요 자리 위로 못 올라타면 뭐다? 결국엔 다시 이 박스 안으로 갇힐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나요. 여기 중간가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HLB가 오늘 빠졌죠. 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길게 달렸다라는 건 누군가 물량을 털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시가 자체가 5만 9천원 위에서 시작하지 않고 밑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죠. 즉 누르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즉 위에서 털었다라는 증거예요. 뭐 공매도를 때렸다라든지 아니면 물량을 털고 나갔다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했다. 공매도든 물량을 털고 나갔다든 결국에는 주가가 한 번 더 빠져야만이 밑에서 매수세를 넣어주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위에서 한 번 털고 다시 밑에서 받고, 그런 기준에서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일부러 아침부터 쳐 눌렀다라는 거는. 그러면서 주가가 쭉 하고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을 받는 부분이요 밑으로 쭉 눌리면서 요 자리에서 여기 이 음봉의 몸통 자리에서 일단 받았거든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었지만 밀렸다가 올라올 때 여기 5만원대가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니까 앞자리가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쳐밀지 않고 5만원 부분까지 갖다 놓으면 내일 뭐다? 11선이 하루 더 땡겨서 올라오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내일에서야 오늘을 보면 이 밑꼬리가 11선을 받고 올라왔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는 있다. 왜? 오늘의 이 음봉 자체가 밑꼬리가 길긴 하지만 위에 있는 음봉을 완벽하게 감싸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나타나면 내일 한 번 더 도전을 하지만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윗꼬리를 달고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눌리는 자리가 이제는 51,500원을 절대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좀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요 기준으로 본다면요, 분봉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1차적으로 위로는 57,0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57,0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고, 추세적으로 반전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근은 결국에는 6만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현재의 자리에서 지금의 요렇게 보면요, 요 자리죠.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이 있죠. 여기 고점이 있죠. 왜? 여기 윗꼬리를 거래량을 강하게 터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다? 박스권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밀려서 어디? 여기까지 확인을 한 자리가 나온 거죠. 정확하게. 그죠? 왜? 윗꼬리니까. 윗꼬리나 밑꼬리는 언젠가 다시 한번 확인해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간을 쫙 그어보면 요렇게 이 나머지 이제 윗꼬리가 남은 자리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57,000원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현재의 흐름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요 박스권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올라타서 이제 요 박스권을 유지하는 흐름을 나타낼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즉 위에서 노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뭐다?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든 혹은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월봉이 일단 바뀌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바뀌죠. 그러면 현재의 기준에서 월봉이 바뀌더라도, 정말 많이 밀리더라도 5만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그림인 거고요. 5만원을 이탈하면 다시 한번 요 안으로 갇힐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5만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게, 장기적인 관점으로라도 5만원을 이탈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랬든 저랬든 거진 5만원이네요. 52,000 52,000원과 5만원이네요. 딱 그 기준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뭐 이랬든 저랬든 그냥 분봉상에서만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점이 49,500원을 만들었던 자리인 거고, 그 자리를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이 자리보다는 52,000원 위에서 유지하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종가상. 그리고 57,000원을 위로 뚫어 올리는 그림이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57,000원을 뚫어낸다면 6만원에서 61,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열린 자리인 거고, 이 6만에서 61,000원을 넘어서야만이 빠르게 시세를 다시 64,000원대를 분출하러 간다라는 거고, 6만원을 못 넘긴다면 이젠 뭐다? 당분간은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확실히 기존 고점 이 상한가 부분에서 거래를 강하게 뻥뻥 터뜨렸죠. 여기서 물량이
기어 나갔다라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에는 여기서 한번 빵 하고 나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흔들어 갖고 물량을 조금 더 모았다가 여기 이 자리 밑에서 빵 하고 터트려 버리잖아요. 여기가 왜 저항이 되니까 이 밑에서 그냥 시가를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 음봉이 요렇게 떨어지는 음봉이다 라고 하나냐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하나의 음봉이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저항이 심하게 발생될 수 있는 자리가 15,100원에서 15,300원 부근까지라는 거고요. 요 정도 자리까지라는 거고, 요 정도 자리까지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현재 자리에서 15,3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아까 전에 그 HLB는 67,000원이었나요? 57,000원. HLB 생명과학은 15,300원 위로 올라온다면 16,000원에서 16,400원 정도까지 또 열려있는 자리. 그럼 즉 여기서 박스권을 칠 거냐, 여기서 박스권을 칠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도 많이 빠지기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만큼 상승률이 HLB 생명과학이 HLB보다 훨씬 강하게 상승을 했고, 어제 HLB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그에 비해서 HLB 생명과학은 윗꼬리를 짧게 달았기 때문에 오늘 더 빠져준 거예요. 결국엔 키 맞추기로 하락을 해줬다라는 거고, 키 맞추기로 하락을 해줬지만 그래도 HLB 생명과학이 아직은 HLB보다 조금 더 강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봤던 HLB는 여기와 여기 안에 갇혔죠. 기준은 아까 똑같이 본다면 여기와 여기 안에 갇혀있는 자리잖아요.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그림, 그죠? 요 그림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HLB 생명과학은 어디에요? 윗그림이라는 거죠. 처음에 말 그대로 HLB가 강하게 움직이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HLB 생명과학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위치가 HLB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HLB 생명과학은 밑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모양으로 봤을 때는 뭐다? HLB 생명과학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기를 지지받은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요 박스로 들어설 거냐 아니면 요 박스로 들어 앉을 거냐의 기준인 거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밑으로는 14,000원을 다시 한번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는지, 종가상 나타나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랬든 저랬든 15,40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앞으로의 행방이 보다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HLB 제약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눌렸고요. 확실히 강했죠. 어제도 확실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었고요. 윗꼬리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자리를 또 유지하면서 지켜주고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딱 기존의 흐름에서, 요런 자리 흐름에서 이 자리 넘겨야 된다. 밀리더라도, 넘기고 나서 밀리더라도 요런 자리 지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뭐다? 수급이 흐름이 깨진 건 아니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죠? 그러면서 현재 이 차트를 유지하는 그림을 보여줄 거냐, 그럼 또 요런 그림으로 이제 추세를 또 만들어낼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인 거고, 그죠? 어찌됐든 25,000원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이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엔 이 자리를 덮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몸통으로 덮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어찌됐든 주가를
여기 기준으로 뭐다? 매수세냐 매도세냐의 관점으로 싸우다가 매수세가 여기까지 잡아먹었다가 결국엔 또 매도세에 물린 거예요. 물렸다가 결국은 이 위까지 다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2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장중에 살짝 흔들리더라도 종가는 끌어당기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일이면 또 여기 있는 21 이평선이 한 번 더 올라올 거니까 이 자리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는 분명히 있는 관점이다. 이랬든 저랬든 현재의 자리에서 유지하는지를 좀 체크해봐라. 위로는 당연히 28,3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또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추세를 계속 현재로는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음봉만 이렇게 그어보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죠. 그죠? 음봉의 몸통을 그어보면 현재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는 추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오늘 딱 거기까지 갖다 놨고, 그럼 내일 이 자리를 위협할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현재 계속 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깨지지 않아야 되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25,000원이다 라는 기준에서 짧게 손절가를 잡아보고, 위로는 이제 월봉이 바뀌는 부분인 거고요. 어찌됐든 시고가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볼리저 밴드가 한 번 더 올라온다라는 거고, 이제 이 위에서 쏴주는 그림이 한 번 더 나타날 거냐, 윗꼬리 잡으러 갈 거냐, 아니면 밀려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앉을 거냐겠죠. 내려앉는다면 뭐 이제 22,000원대 뭐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짧은 손절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종목 잘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KPM테크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였어요. 그죠? 여기서 찍고 나서 밑꼬리가 달고 올라오고 나면 위에서 2평이 찍어 누르니까 뭐다 이제 이 자리로 확인할 거다. 확인하고 나서 한 번 더 올라오더라도 2,950원 부근 정도 말씀드렸죠. 요 자리는 한번 확인할 거다. 대신 이 자리는 이제 넘어서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찌됐든 이랬든 저랬든 2,800원 위로는 올려다 놓고 끝내라고 좀 그랬는데 애매하게 끝났어요. 오전장에 뭐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후장에 관심을 못 받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들어왔더니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너무 많이 쳐댄다. 걔 양아치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물량을 사 모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다 뽑아냈어요. 그러면서 애매하게 일단 마무리가 됐다. 월요일날이래요. 내일이죠. 내일 시가가 2,820원 위에서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앞으로 행방 뭐 3,000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애매하게 좀 끝내놨다. 너무 애매하게 끝내놨고, 위로 한 번 더 싸주면서 물량을 확인해봤어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물량을 확인해본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2,950원을 기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2,950원에 3,000원 부분이라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랬든 저랬든 2,800원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2,95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 결국엔 이 안으로 또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단기간에 공매도를 너무 많이 눌렀기 때문에 오늘인가? 저기 외국인 기관 공매도 순위 보니까 KPM테크가 1위더라고요. 대단해요. 항상 뭐 사채로 헤쳐먹고 했던 회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외국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참 기가 막히게 두드러 때린다. 전환사채도 발행이 됐을 텐데 8월 31일자 이틀 전부터 매매가 가능했던 부분이었죠. 근데 뭐 별로 안 팔았고 오늘 좀 던진 것 같아요. 걔네들도 그걸 어느 정도 소화하려고 오늘 뉴스를 내면서 거래량을 좀 터뜨렸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좀 더
위로 올려다 놓고 끝나는 흐름이 좀 나타났으면 했던 바람이었는데 아쉽게 2,800원 밑으로 눌렸기 때문에 뭐다? 내일 빠르게 위로 갭 떠가지고 시작하지 않는 이상 뭐다? 당분간 또 한 차례 흔드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럼 밑으로 2,650원이 마지노선이 되는 거고 위로 웬만하면 2,700원에서 2,650원 사이에서는 지지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줘야 돼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면 뭐다? 2,450원 부분까지 또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좀 팍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평을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관점 같아요. 내일 음봉 하나 만들어 놓고 밑으로 깔면 위에다가 캔들을 올려다 놓으면 그때 한번 다시 쏘면서 이 윗꼬리 한번 잡아먹으러 오겠죠. 2,900원대까지. 그런 기준으로 KPM테크 차트를 바라보시라는 거고, 차라리 텔콘 RF 제약이 흐름을 만들어가고는 있어요. 그래도 얘도 단기 저항대를 맞고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단기 저항대를 맞고 구름대 하단 2등 간에 구름대 하단을 떠나서 기존에 뭐다? 여기에 매물을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이렇게, 그죠? 여기서 위아래 많이 놀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바로 못 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KPM테크가 가는 것도 아니고, 원래 KPM테크가 대장인데 텔콘 RF 제약이 대장짓을 하면 뭐다? 안 간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오늘은 갈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 그런 기준인 거고, 그럼 이 박스에 대한 하단을 먼저 확인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다시 이 박스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상단으로 올라갈 거냐? 5,000원? 5,000원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다시 밀려서 4,800원에서 4,750원까지 4,7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얘는 웬만하면 이 4,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앞으로의 행방에 이 5,000원을 넘어서서 어찌됐든 5,200원대를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도 최근에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공매도 양이 KPM테크보다 텔콘 제약이 조금 더 낮으니까 떨어진 각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지. 얘는 50% 이상 올라온 거예요. 기존에 올라온 게 뭐 전혀 없었지만 뭐 그에 비해서 KPM테크는 떨어진 거에 비해서 아직 공매도를 뭐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거 상환을 안 했다라는 거죠. 많이 아직 50%도 못 올려놨어요. 딱 거지는 50% 정도 올려다 놓고 끝났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고점하고 저점 대비해서 딱 50% 상승시켜놓고 기술적 반등만 딱 나온 거네요. 정확하게. 그래서 텔콘 제약은 기술적 반등 보다는 좀 더 나왔다. 60% 이상 나온 것 같고요. 뭐 여기서부터 따지고 본다면 그래도 50% 이상 나왔네요. 그죠? 그럼 얘는 추세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뭐 KPM테크도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긴 했지만 유지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확률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텔콘이 4,7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다시 5,000원대에서 5,200원대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아이진이 뭐 FDA 또 승인이 나면서 시간에 상위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끌고 가는 건 별로 없었고요. 어찌됐든 자, 네이처셀 한번 누르고 나서 지금 자리 이 안에 갇힌다라고 말씀드렸죠. 갇혔는데 실제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 중간값도 계속 못 들어요. 또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지금 딱 이 자리에요. 고점 자리. 이 안에 갇혀 있어요. 이 안에 갇히면 뭐다? 밑으로 한 번 더 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박스권의 지분 싸움에서 위에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계속 어벙대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월봉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구름대 하단을 찍은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구름대가 지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내일 시가가 뭐 말도 안 되게 22,000원 밑에서 혹시나 시작을 하게 되면 뭐다? 나가린 거고 이제요. 22,000원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18,5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밀어줘야 19,000원이나 18,000
이 19,500원에서 18,000원까지 한번 밀어줘야 주가가 다시 한번 이 구름대를 돌파하려고 22,000원을 향해 간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21,500원을 기점으로 더 이상 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어제 휴마시스 기준으로 영상을 찍었던 거랑 같은 관점인 거예요. 이제 뭐 아니면 도의 자리다. 여기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위로 상승하기 위해서 내일 또 양봉이 이렇게 하나 나온다면 양음양 패턴이 바닥에서 나오는 거는 위냐 아래냐 판단하는 기준이지만 그래도 위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대신 강하게는 못 올라간다. 왜? 아직도 이평이 위에서 안 내려오고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옆으로 횡보하니까 원래 가던 길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요 자리를 맞고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했다가 갈 거냐, 아니면 요 자리를 그냥 수급을 이용해서 바로 뚫으면서 27,000원대까지 한 번 더 상승하는 확률을 보여줄 거냐의 기준이에요. 지금은 정말 뭐 아니면 도니까 내일 흐름을 좀 잘 관찰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1,500원 종가상 이 자리 웬만하면 정말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원래 22,000원인데 혹시나 모르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관심 들고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존에서 고점을 못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현재 받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요렇게 삼각 수렴을 한다라고 말씀을 기존 영상에서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요 추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렇게 중심값을 그었을 때 38,00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요. 요런 기준이겠구나. 38,000원 위로 올라와야만이 다시 한번 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간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현재는 위아래에 대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요런 삼각수렴의 자리다. 여기서 요거 지워버리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요렇게 그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추세가 반전되기 위해서는 38,00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 38,000원까지는 뭐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즉, 이 삼각 수렴 중에 어디에 지분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여기서 버틸 거냐, 아니면 올라와서 여기서 버틸 거냐. 위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뭐다? 한 번 더 위로 뽑아낼 거다. 밑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뭐다?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앉는 그림을 연출할 수 있다. 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도 이제는 다시 눌릴 때 35,000원 자리네요. 그러니까 뭐 오늘의 저점 자리겠죠. 뭐 34,000원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연출되면 연출될수록 이 삼각수렴의 패턴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뭐 장중에 한 번 더 밀어서 33,500원까지도 한번 밀릴 수는 있다. 밀리더라도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빠른 시일 그 다음 날이라도 다시 이 35,000원 위로만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 삼각수렴의 패턴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는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월봉상에서 아직 뭐 신고가의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딱 연출하기는 어렵지만 이 분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이 추세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36,800원 정도가 나오네요. 37,000원 요 자리가 나오네요. 위로는 39,500원인 거고, 밑으로 34,000원인 거고, 중간이 37,000원 정도고, 중간이 38,300원 정도인데 웬만하면 그냥 38,000원을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원생명각이 오늘 또 저점을 한번 갱신했죠. 아직 이 31,300원까지는 누르진 않았어요. 여기까지 열어놨던 자리였고,
기존에 이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을 보여주다가 뭐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는 2평을 넘어서지 못하고 막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하면서 저점도 낮춰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옆으로 버티는 그림이 좀 나타나주면서 2평을 밑으로 깔고 위로 쳐 올리면 뭐다? 한 번 정도는 37,000원에서 38,0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여기에 매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이젠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림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월봉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장대음봉이 두 번 강하게 출현했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음봉으로 눌렀던 몸통 자리까지 한번 누른 자리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아 올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준으로 32,300원이네요. 그러면 32,300원을 이제는 다시 이탈하지 않는 기준으로 위로 쳐 올리는 부분이 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37,500원 혹은 4만원 부근까지라도 양봉을 한번 출현시켜 놓고 여기서 결정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양봉을 출현시켜 놓고 이걸 덮는다면 위로 갈 거고, 덮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밀린다면 뭐다? 밑으로 한 번 더 음봉을 출현시킬 수 있는 관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런 기준처럼 요런 그림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위로 다시 한번 뽑아내든 요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거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딜레이 될 수 있는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37,000원, 8,000원대를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림이 나타났을 때 유지하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월봉을 만들어 놓지 말고, 그럼 뭐 아니면 도의 자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라는 거고요. 최근에 멜파스를 계속 한다 해놓고서 어제도 시간이 안 돼서 못했고 오늘도 뭐 시간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일단 한 차례 눌렀어요. 눌러도 강하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최근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저항대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서 올라온 자리예요. 일단 올라온 자리인데 월봉의 그림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달이 끝났죠. 다음 달 월봉이 출현하는 자리인데 지금의 자리에서 월봉이 다시 한번 출현을 한다면 만약에 시가가 낮게끔 시작해서 이 양봉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차례 눌렀다가 요렇게 눌렀다가 다음 달 땡기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위로 쏴주고 윗꼬리를 달고 이제 음봉이 빵 해갖고 음봉이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이렇게 터지든지 이렇게 터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이 월봉상의 차트 그림으로 봤을 때 얘는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리고 제가 제 회원님들한테는 멜파스를 제가 언질해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의 흐름 자체가 단기 저항 때는 맞은 자리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짧게 끝나고 이번 달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 위로만 한번 올려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다시 5,0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몸통을 일단 한 차례 확인한 자리예요. 여기에 대한 몸통. 그러면 이 몸통이 위로 나오는 윗꼬리가 아직 남아있는 자리가 5,3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요. 5,200원에 5,300원.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5,000원과 5,300원까지 위로 쏜다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인 거고, 그런 5,300원을 넘기면 또 6,000원 부근까지도 열릴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 이상까지는 당장 기대해보기는 어렵지만 차트의 모양이 주가를 눌렀다가 원을 그리지 못하고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눌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 자리를 못 넘겨서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린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치고 올린 자리거든요.
이제 추세가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추세를 아직은 엮고 가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위로 못 치면 뭐다? 이제 올라가던 추세는 한번 꺾이고 뭐 해야 돼? 횡보하는 그림이 이제 좀 나타나줘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물량을 모아서 위로 튈 거냐 아니면 다시 주저앉힐 거냐 뭐 그런 기준으로 종목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 그 지켜보는 자리가 (4,100원대네요) 4,100원대를 이탈하냐 못하냐의 기준인 거고요. 그럼 손절은 4,000원이겠죠? 뭐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런 기준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뭐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4,300원, 그리고 위로는 4,600원을 다시 넘어서느냐예요. 4,600원을 넘어서면 뭐다? 5,000원 보러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차트의 흐름이 좋아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이에요. 오늘 장중에 뭐가 나와? 장중에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다 그런 흐름인 거죠. 양봉 만들고 장중에 조정 주고, 양봉 만들고 장중에 조정 주고, 또 양봉 만들고 장중에 조정이 나왔지만 봉 길이가 확실히 길다. 그러면 이제는 강하게 싸주고 죽던지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흐름을 한번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이 추세 위로 올려다 놓고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내일은 그냥 바로 싸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내일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당분간은 조금 옆으로 흔들다가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방향을 잡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업 투자자 분들 위주한테 좀 나쁘지 않은 차트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9월 10일까지 공부방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릴게요.